여러분 혹시 사람 가죽을 쓴 짐승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평생 주인집 개밥을 뺏어 먹으며 매일같이 몽둥이 찜질을 당하던 바보 머슴 칠성이 그가 벼락을 맞고 돌아온 날 안방마님의 새빨간 거짓말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인 반전과 통쾌한 참교육. 벼락 맞은 놈의 인생 역전 복수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경상도 어느 산골 지독한 구두쇠의 최참봉 댁 뒷마당에서 시작됩니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을 무렵이었지요. 우리 주인공 칠성이는 나이가 30인데도 동네에서 칠푼이라 불렸습니다. 어미 아비도 없이 죽은 삼촌의 빚 대신 이 집에 팔려와서 벌써 10년째 사람 대접은커녕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칠성이는 머리가 좀 모자란다고 했지만 사실은 굶주림과 매질에 정신이 멍해진 것이었지요. 겨울에는 헛간 구석에서 떨며 밤을 지새웠고 여름에는 모기에 뜯기며 지푸라기를 깔고 잤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칠성이는 하루 종일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 나르고 걸음을 치느라 등이 휘고 손바닥이 터졌지요. 그런데 저녁상은 주인 어른들 드시고 나서나 얻어먹을 수 있었는데 이날따라 하인들조차 칠성이를 피하며 밥 한 술 주지 않았습니다. 최참봉댁 누렁이가 꼬리를 흔들흔들 치자 하인들이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쌀밥 한 그릇에 고기 건더기가 둥둥 뜬 사골국을 개밥 그릇에 후루룩 부어줍니다.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넘긴 칠성이는 저도 모르게 침이 고이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며 군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뒷마당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칠성이는 힘없는 몸을 질질 끌며 계집 옆으로 기어갔지요. 바보스럽고 불쌍하게 아이고 배고파라. 누렁아. 나 한 입만, 딱 한 입만 주라. 응, 내가 아침에 너 똥도 치워줬잖아. 나도 좀 먹어야 힘이 나지. 칠성이의 팔이 애진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개밥 그릇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손가락 끝이 따뜻한 밥알에 닿으려는 그 찰나. 이런 빌어먹을 놈이 감히 우리 누렁이 밥을 탐내. 내 놈 같은 천것이 뭘 먹는다고. 내 놈 목구멍에 들어갈 쌀알 한 톨이 아까워서 내가 밤잠을 못 자는데 어딜 감히 손을 대. 에이, 퇴. 최참봉은 사정없이 칠성이를 몽둥이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찼습니다. 칠성이는 계집 옆으로 대굴대굴 구르며 머리를 땅바닥에 찧었지요. 그런데 최참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보란듯이 개밥 그릇 앞으로 다가가더니 목구멍 깊은 곳에서 가래를 끌어올려 개밥 그릇에 칵, 퇴 하고 침을 뱉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한 번 더 칵, 퇴퇴 하고 말입니다. 먹고 싶으냐? 응, 내 놈 배가 그렇게 고프냐? 그럼 이제 마음껏 핥아 먹어라. 내 침이랑 누렁이 침이랑 밥알이랑 섞였어. 아주 간이 딱 맞겠구나. 껄껄껄. 천한 놈은 천하게 먹어야 제맛이여. 하하하. 칠성이는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 것도 모른 채 부들부들 떨리는 몸으로 땅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입술을 깨물며 바닥에 흩어진 밥알 하나하나를 주워 먹어야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흙먼지와 뒤섞인 밥알을 집어 떨리는 손으로 입에 넣었지요.
서러움에 목이 메어 바발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도 않았지만 살기 위해서는, 내일도 숨 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부지, 어무이, 칠성이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꼬?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개만도 못하게 사네. 그날 밤 칠성이는 헛간 구석에서 배를 움켜쥐고 웅크린 채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몰랐지요. 이 비참한 인생이 곧 놀라운 운명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이 찢어질 듯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번개가 번쩍번쩍 치는데 최참봉은 술에 잔뜩 취해서 칠성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칠푼아, 희극, 내가 아까 산에 갔다가 조상님 산소에 절하다가 금반지를 잃어버렸다. 희극, 당장 가서 찾아와. 못 찾아오면 너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사실 최참봉은 반지 같은 것 잃어버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술김에 칠성이가 꼴 보기 싫어서 사실상 죽으라고 산으로 내쫓은 것이었죠. 이런 한밤중에, 그것도 천둥 번개 치는 산속으로 말입니다. 나으리, 이 밤중에 산에 가면 죽습니다. 제발. 닥쳐. 내 놈이 밥이나 먹고 살 수 있는 게 누구 덕인데. 당장 안 가. 못 찾고 오면 걔한테 주는 밥도 안 준다. 칠성이는 하는 수 없이 비에 흠뻑 젖은 채 깜깜한 산길을 더듬더듬 올라갔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번쩍이는 불빛에 의지해서 발을 헛디디지 않으려 조심조심 걸어갔지요. 한 시즌쯤 올라갔을까요? 칠성이는 산 중터 고목나무 아래에 다다랐습니다. 그 나무는 수백 년은 묵었을 법한 둘레가 35은 안아야 할 만큼 거대한 나무였습니다. 온몸이 얼어붙고 배는 고프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칠성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을 향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늘님요, 하늘님요, 저 칠성이가 전생에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리 삽니까? 나도 사람 아닙니까? 나도 사람 몸으로 태어났는데 왜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개보다 못한 이 팔자, 이런 인생이라면 차라리 벼락이라도 때려서 당장 데려가이소, 제발. 제발요. 그 절규가 하늘 끝까지 닿았는지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며 으악, 끄아악. 하늘에서 내려친 푸른 번개가 고목나무를 타고 바로 칠성이의 정수리를 내리쳤습니다.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칠성이는 바닥에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온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머리카락은 곤두서고 옷은 새까맣게 그을렸지요. 비는 계속 쏟아졌고 칠성이는 그렇게 꼼짝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고 해가 떠오를 무렵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숫덩이가 되어 죽었을 줄만 알았던 칠성이가 천천히 눈을 뜬 것입니다. 나 살았네? 이게 어찌 된 일이고? 칠성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분명 죽었어야 마땅한데 온몸은 멀쩡했습니다. 아니, 멀쩡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전보다 더 가벼워진 것 같았지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머릿속이 뻥 하고 뚫린 것처럼 맑아진 겁니다. 이게 뭐여? 머리가. 이렇게 맑기는 처음이다.
날아가는 파리 한 마리가 보였는데 그 날갯짓이 마치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멀리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 다람쥐가 도토리를 깨무는 소리, 산새가 날개를 펄럭이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53 곱하기 72가 360, 120 더하기 837이 957. 복잡한 셈 계산이 눈 깜짝할 새에 아니 생각하는 순간 바로 답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바보 취급받던 칠성이가 순식간에 복잡한 계산을 척척 해내게 된 것이지요. 칠성이는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저 칠푼이 놈이 벼락 맞고도 살아왔네. 쯧쯧 죽었으면 편했을 텐데. 엥? 방금 저 사람 목소리가? 우리 집 닭이 또 알을 안 낳았어. 팔아버릴까 말까? 이것들이 사람들 속마음이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속마음이 마치 라디오 방송처럼 또렷하게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칠성이는 벼락을 맞고 죽은 것이 아니라 천재적인 두뇌와 신비로운 독심술 능력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건 하늘이 나한테 준 기회다. 이제는 달라질 수 있어. 칠성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그 바보스럽고 멍한 눈빛이 아니었지요. 형형이 빛나는 예리한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능력으로 칠성이는 개만도 못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칠성이가 온몸에 흙투성이가 된 채 죽다 살아서 비틀비틀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대문 앞에 서 있던 하인이 칠성이를 보고는 깜짝 놀라 소리쳤지요. 아니, 칠푼이가 살아왔네. 마님, 칠푼이가 돌아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안방마님 민씨 부인이 후다닥 달려 나왔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직 젊고 고운 얼굴의 부인이었지요.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자애롭고 착한 천사처럼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말입니다. 아이고 어머나, 칠성아, 그 무서운 밤에 산에 갔다가 정말로 살아서 돌아왔구나.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어디 다친 데는 없고,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어. 벼락이라도 맞았니? 아이고, 정말 몸 조심해야지. 이리 와봐라. 내가 약이라도 발라줄게. 민씨 부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칠성이에게 다가와서 부드럽게 칠성이의 어깨에 손을 살며시 올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칠성이의 귓가에 소름이 쫙 끼치는 전혀 다른 진짜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속마음이 에이 끈질긴 놈 같으니 그 무서운 벼락 맞고 뒤졌으면 얼마나 깔끔했을까. 왜 살아서 기어와? 정말 바퀴벌레 마냥 질긴 목숨이네. 쳇, 썩은 냄새나. 흙투성이 더러운 놈. 눈앞에서 어서 저리 안 꺼져. 보기만 해도 토할 것 같아. 뭐야, 저 목소리가. 저게 마님 속마음이란 말이가. 칠성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다정하고 상냥하게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자기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칠성이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고맙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 그럼 어서 가서 씻고 쉬어라. 몸조리 잘하고 속마음으로는 빨리 썩 꺼지지 못해. 눈앞에 있으니까.
역겨워 죽겠네라며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후 시간, 바람 소리, 내레이션. 더 큰 충격은 그날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칠성이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 민씨 부인이 은쟁반에 따끈한 약그릇을 받쳐 들고 최참봉이 계신 사랑채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칠성이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벼락 맞은 후로 청력이 몇 배나 좋아져서 담 너머 사랑채 안의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영감 여기 계셨네요. 오늘도 날씨가 참 좋죠. 자, 이 보약 얼른 드세요. 한양에서 유명하다는 의원한테 엄청 비싼 돈 주고 특별히 지어온 거예요. 10년은 젊어지신다고 했어요. 자, 식기 전에 쭉 들이키세요. 응, 우리 영감. 오, 그래. 당신이 내 몸 걱정해주니 고맙소. 껄껄껄 최참봉이 약그릇을 받아들고 단숨에 쭉쭉 들이키려는 순간 칠성이의 귀에 민씨 부인의 속마음이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래 그래, 잘도 처먹는구나. 이 늙은 구렁이야. 거기에 비소가 섞여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겠지. 후후후. 그거 먹고 뒤져야 내가 그 어마어마한 재산 다 챙겨서 젊고 잘생긴 김선비랑 한양으로 도망가지. 어서 마셔, 어서 마셔.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일주일만 더 먹으면 내 간이 녹아내릴 거야. 껄껄껄. 비소, 독약, 저 여자가 지금 참봉 나으리를 독살하려고. 칠성이는 너무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자상하고 정숙한 부인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으로는 남편을 독살하고 정부와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불륜까지. 젊은 김선비라니. 불륜에다가 남편 독살 계획까지. 칠성이는 숨죽여 담 뒤에 숨어서 주먹을 꽉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정도였지요. 저 년이 저렇게 독한 년이었구나. 모든 진실을 알게 됐어. 이제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다. 칠성이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30년 동안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하늘이 준 이 신비로운 능력으로 모든 비밀을 꿰뚫어보고 모든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이제 바보 칠성이의 통쾌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두고 보소. 내가 누군지 이제 보여주겠다. 과연 칠성이는 이 위험천만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그리고 민씨 부인의 음모를 막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계속 들어주세요. 칠성이는 자신이 가진 천재적인 두뇌와 독심술 능력을 10분 활용해 완벽한 양동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계획을 세우고 또 세웠지요.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빈틈없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전을 실행해 옮길 날이 왔습니다. 어느 오후 최참봉이 사랑채에 혼자 앉아 장부를 뒤적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칠성이는 평소처럼 바보스럽고 어눌한 표정을 지으며 조심조심 최참봉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짐짓 걱정스러운 척, 불안한 척하며 넌지시 말을 던졌습니다. 나으리, 저기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디요. 이거 말씀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아심더. 뭐야? 무슨 일이냐? 빨리 말해. 그게요. 마님께서 나으리한테 드시라고 하신
그 탕약 찌꺼기 있잖심요. 아까 제가 그걸 버리기 아까워서 누렁이 개밥 그릇에다 섞어서 줬거든요. 몸에 좋은 약이라고 하셨으니까 누렁이도 건강해지라고. 그래서 그랬더니요. 누렁이가 그걸 핥아 먹더니 갑자기 거품을 물고 꺽꺽거리면서 픽 하고 쓰러지더라고요. 지금 마당에 누워서 파들파들 떨고 있심더. 이상하네요. 마님이 몸에 좋은 거라고 하셨는디 왜 누렁이가 저 모양이 됐는지. 누렁이가 죽어 거품을 물고 최참봉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참봉은 그 순간 그동안 민씨 부인이 매일같이 정성스럽게 챙겨주던 탕약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설마 그 탕약의 독이 그동안 내가 먹은 게 독약이었다고. 그러고 보니 요 며칠 속이 이상하게 더부룩하고 가끔 어지럽기도 했지. 설마 나으리 혹시 어디 편찮으심유?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얗심유? 아니다. 내 이놈 당장 나가 있어. 칠성이는 고개를 숙이고 사랑채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칠성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민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민씨 부인은 김치를 썰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지요. 칠성이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조심 다가가서 민씨 부인의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씨, 큰일 났구먼요. 정말 큰일 났심더. 무슨 큰일. 지금 바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꺼져. 아닙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오. 방금 제가 사랑채 밖을 지나가는 뒤 나으리가 혼자서 혼잣말을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문틈으로 들렸심더. 혼잣말.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나으리가 이렇게 말했심더. 내 재산 다 정리해서 관아에 기부하고 마누라한테는 땡전 한 푼도 안 주고 당장 내쫓아야겠다. 전현이 바람난 거 다 알고 있다. 증거도 다 모았다. 내일 당장 관아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으리가 아씨가 김선비님하고 만나는 걸 눈치챈 것 같던디요. 뭐라고 그 늙은이가 다 알고 있어. 내쫓는다고. 재산을 기부한다고. 민씨 부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칼이 바닥에 떨어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안 돼.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내쫓기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써야 해. 서둘러야 해. 오늘 밤 안에 끝내야 해. 아씨, 괜찮으심유?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디. 닥쳐. 넌 당장 나가라고.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알았어. 칠성이는 부엌에서 쫓겨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입가에는 짙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뒤돌아서서 어둑한 마당 한 구석에 서서 섬뜩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벼락을 맞기 전에 그 바보스럽고 멍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차갑고 계산적이며 무서울 정도로 똑똑한 눈빛이 빛나고 있었지요. 후후후. 자, 이제 무대는 완벽하게 세팅됐다. 이제 쇼를 시작해볼까? 서로 죽고 죽이는 피의 향연을 말이지.
두 사람 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 들 거야. 내가 손 하나 대지 않아도. 후후후. 칠성이는 천천히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최참봉과 민씨 부인 사이에는 서로를 향한 의심과 공포, 그리고 살이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둘 다 상대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믿게 되었고, 먼저 손을 쓰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과연 이 무서운 계획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최참봉의 환갑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이 날을 위해 최참봉은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평생 구두쇠로 소문난 사람이었지만 환갑잔치만큼은 온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와 명예를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고을 사또를 비롯해서 마을에 이름난 양반들, 상인들, 유지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대문 밖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고 마당은 손님들로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넓은 마당 곳곳에는 상다리가 부러져라 온갖 음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떡, 과일, 전, 육류, 생선. 수십 가지의 음식들이 그릇마다 가득 담겨 있었고 술병들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와, 최참봉 어른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성대한 잔치는 처음 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역시 이 고을에서 제일 부자시니까. 하하하. 다들 많이 드시고 즐기시오. 오늘은 제 환갑이니 실컷 먹고 마시시오. 하지만 최참봉은 겉으로만 웃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민씨 부인을 끊임없이 의심하며 차려진 음식에 손도 제대로 대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민씨 부인이 직접 가져다 주는 술잔이나 음식은 절대 입에 대지 않았지요. 전연이 음식에 독을 탔을지도 몰라. 조심해야 해. 절대 방심하면 안 돼. 민씨 부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석 옆에 앉아 있었지만 초조한 듯 손톱만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요. 계속 안방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오늘 안에 끝내야 해. 김선비는 잘 숨어 있겠지. 독약은 준비됐고 시간만 기다리면 돼. 술판이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술에 취해 얼굴이 붉어지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북소리와 장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요. 바로 그때 칠성이가 깨끗한 비단옷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채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더 이상 허리가 굽고 바보스럽게 더듬거리던 예전의 칠성이가 아니었습니다. 꼿꼿한 허리, 서늘하고 날카로운 눈빛, 당당한 걸음걸이. 마치 양반 나리처럼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거 칠성이 아니야. 칠푼이 말이야? 맞네. 제가 왜 저러고 있어. 저렇게 멀쩡한 옷을 입으니까 완전히 딴 사람 같은데. 저 눈빛 좀 봐. 무섭기까지 한데. 진짜 저게 바보 칠성이 맞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잔치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졌습니다. 칠성이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그리고 확신에 찬 걸음으로 너 뭐 하는 거냐? 칠성이, 내가 여기 왜 나와? 칠성이는 대답 대신 조용히 술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최참봉의 앞에 놓인 빈 술잔에 술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졸졸졸. 술이 잔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칠성이는 또렷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잔치판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말했습니다. 최찬봉 영감, 이 술은 절대로 드시는 게 아닙니다. 안 드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니, 드시면 안 됩니다. 이 술은 대개 마누라가 직접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승길 특급 열차 티켓이거든요. 한 잔 드시면 바로 저승사자가 마중 나옵니다. 잔치판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칠성이를 쳐다봤습니다. 악사들도 연주를 멈췄습니다. 네 이놈 미쳤느냐? 환갑잔치에서 무슨 개소리야? 당장 끌어내. 당장 저놈을 끌어내란 말이야. 이게 무슨 일이오? 최찬봉. 저 하인이 왜 저러는 거요? 하인 몇 명이 칠성이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민씨 부인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재빠르게 몸을 돌려 민씨 부인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 이놈이 감히. 바로 그 순간 칠성이의 독심술 능력이 발동했습니다. 민씨 부인의 다급하고 공포에 질린 속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칠성이는 그 내용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민씨 부인의 목소리까지 완벽하게 흉내내며 잔치판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생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 미친놈이 어떻게 눈치를 챘나. 안 되는데. 안 돼. 계획이 다 틀어지면 어떡해. 오늘 저 늙은 영감탱이 독사라고. 안방 장롱 속에 지금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 김선비랑 한양으로 도망가기로 했는데. 그 잘생기고 젊은 김선비. 내 비자금 항아리는 뒷마당 장독대 세 번째 항아리 뒤에 잘 묻어뒀는데. 금은 보화가 가득한데. 들키면 어쩌지. 아, 독약병은 부엌 선반에 숨겨뒀는데. 저놈이 다 말해버리면. 독살. 김선비, 장롱 속의 남자가. 비자금. 이게 무슨 일이야. 민씨 부인은 기절초풍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 아니야. 아니라고. 저놈이 귀신이 들렸나. 거짓말이다. 저놈 말 듣지 마세요. 저놈이 미쳤어요. 벼락 맞고 정신이 나갔다고. 어떻게. 한 달 전부터 매일 조금씩 비소를 탕약에 섞어서 먹였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오늘 한 잔만 더 먹으면 죽을 텐데. 계획이 다 망쳤어. 뭐라고, 비소. 한 달 전부터. 잔치판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고함을 지르고 민씨 부인은 울부짖고 최찬봉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과연 이 충격적인 폭로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때 칠성의 말을 들은 포졸들이 뒷마당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장독대 주변을 파헤치자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그 속에서 번쩍이는 금덩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저게 다 모여 하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것 보시오. 여기도 저기도 금덩이 천지입니다. 포졸 하나가 장독 3개를 더 열어젖히자 그 안에서도 금괴와 은자들이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최찬봉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민씨 부인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안방도 뒤지시오. 칠성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포졸들이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장롱문을 벌컥 열어젖히는 순간 속옷 차림의 젊은 남자 김선비가 부들부들 떨며 안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건
하객들이 입을 떡 벌렸습니다. 으악, 이 더러운 년, 이 여편네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최참봉은 눈이 완전히 뒤집혀 밥상을 3개 엎어버렸습니다. 밥그릇과 국그릇이 와장창 깨지며 사방으로 음식이 튀었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민씨 부인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아야야, 이 늙은이가. 민씨 부인도 지지 않고 최참봉의 얼굴을 손톱으로 마구 핥히며 악을 썼습니다. 최참봉의 뺨에서 핏줄기가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맞아. 너 죽으라고 그랬다. 매일 밤 헛기침에 코 고는 소리 들으며 냄새나는 늙은이 수발 드는 것도 이제 지겨워 죽을 지경이야. 그리고 내 놈도 나 몰래 소작인들 등쳐먹고 장부 조작해서 돈 빼돌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응? 민씨 부인의 입에서 평소 삭혔던 울분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씨 부인의 입에서 최참봉의 횡령 비리까지 튀어나오자 상석에 앉아있던 사또의 표정이 점점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사또는 손에 쥔 부채를 탁 접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 장부 조작, 관아 곡식을 빼돌렸다는 말이냐? 사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칠성이가 품속 깊은 곳에서 낡은 장부 한 권을 꺼내 사또 앞에 던졌습니다. 장부가 펄럭이며 사또의 앞상에 떨어졌습니다. 사또 나으리, 여기 최참봉이 지난 10년간 나라 곡식을 빼돌리고 소장료를 부풀려 받은 증거가 모두 적혀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숫자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을 것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지요. 칠성이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사또가 장부를 집어들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사또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이마에 핏대가 섰습니다. 마침내 사또가 장부를 탁 덮으며 대노하여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탐관오리 최가놈과 남편 살해를 모의한 살인미수범 민씨 년을 포박하라. 그리고 저기 있는 간부지엔포 김선비 놈도 굴비 엮듯이 꽁꽁 엮어라. 사또의 호령이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예잇, 포졸들이 일제히 대답하며 최참봉과 민씨 부인, 그리고 김선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이고 사또,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저놈이 모함하는 겁니다. 저 천한 놈의 말을 어찌 믿으십니까? 최참봉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이놈이 다 꾸며낸 거예요. 사또 나으리, 제발 믿어주세요. 민씨 부인도 질질 끌려가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가차없이 3사람을 포승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최참봉과 민씨 부인은 포승줄에 묶인 채로도 서로를 향해 내 탓이라며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내가 김선비랑 바람 피운 게 화근이야. 내가 백성들 쥐어짜지 않았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어. 2사람의 추한 다툼을 보며 하객들과 마을 사람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기름진 잔치판이었던 곳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음식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상들은 엎어져 있었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얼씨구절씨구. 꼴 좋다. 인과응보가 따로 없네. 그동안 우리 등골 빼먹더니 이제 벌 받는구만 하며 박수를 치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누군가는 칠성이 장하다 하고 외쳤습니다. 칠성이는 그 난장판 한가운데 꼿꼿하게 서서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최참봉과 눈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최참봉의 눈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지만 칠성이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칠성이가 입꼬리를 비죽 올리며 싸늘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주인님, 그동안 받은 밥값은 톡톡히 했습니다. 개밥 먹던 이 칠성이가 주인님 제삿밥상 차려드린 겁니다. 껄껄껄. 칠성이의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메아리 쳤습니다. 최참봉은 이를 갈며 끌려갔고 민씨 부인은 흐느끼며 사라졌습니다. 김선비는 그저 멍하니 고개를 떨군 채 포졸들을 따라갔습니다. 잔치는 끝났지만 마을에는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가 한동안 화제거리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잔칫날의 소동 이후 최참봉 집안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가장 높은 기와집에 살던 양반 집안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관하로 끌려간 최참봉과 민씨 부인은 사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신문을 받았습니다. 증거가 명백했기에 변명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사또는 엄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아무개는 관직을 사칭하고 백성의 곡식을 빼돌린 죄로, 아무개는 남편 살해를 모의한 죄로 각각 곤장 100대에 처한다. 형장에서 최참봉과 민씨 부인은 나란히 엎드려 곤장을 맞았습니다. 하나, 둘, 포졸들이 숫자를 세며 매를 내릴 때마다 으악, 살려주세요 하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50대를 넘어서자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었고 100대를 다 맞을 즈음에는 기절해서 끌려 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엉덩이는 피범벅이 되어 완전히 묵사발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겨우 정신을 차린 두 사람에게 더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횡령한 돈을 메꾸고 벌금을 내느라 최참봉의 모든 재산이 압류된 것입니다. 여봐라. 저 기와집부터 시작해서 논밭, 과수원, 선산까지 전부 경매로 넘긴다. 관아의 집행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최참봉 집안의 대문에는 압류 딱지가 붙었고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구경했습니다. 저 좋던 기와집이 남의 손으로 넘어가는구만. 그동안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집 안의 가구들, 화려한 병풍, 비단 이불, 심지어 녹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까지 모조리 목록에 올라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민씨 부인이 아끼던 비녀와 놀이개도, 최참봉이 자랑하던 벼루와 붓도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땡전 한 푼 없는 완전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입고 있던 누더기 같은 옷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에서 썩 꺼지시오. 더러운 탐관오리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에게 돌팔매질을 하며 쫓아냈습니다. 최참봉과 민씨 부인은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절뚝거리며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민씨 부인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연남 김선비와 함께 몰래 숨겨둔 비자금이었습니다. 여보, 김선비. 우리에게는 아직 그 돈이 있잖소. 그것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민씨 부인은 옥사에 갇혔을 때도 김선비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김선비는 관아의 취조를 받으며 민씨 부인이 숨겨둔 비자금 항아리의 위치를 깨끗하게 불어버렸습니다. 네, 제가 다 불겠습니다. 민씨 부인이 뒷산 소나무 새 그루가 있는 곳, 바위 밑에 항아리를 묻어뒀습니다. 거기에 은자가 가득 들어 있어요. 김선비는 형벌이 두려워 주저없이 비밀을 토해냈습니다. 관아에서는 즉시 사람을 보내 그 항아리를 파냈고 그 돈마저 몰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김선비는 형을 선고받자마자 혼자서 살겠다고 몰래 도망쳐 버렸습니다.
민 씨 부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나중에 옥사에서였습니다. 같은 방에 갇혔던 여죄수가 그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썩을 놈아, 배은망덕한 놈. 내가 나를 사랑한다며, 평생 함께하자며, 민 씨 부인의 절규가 차가운 옥사 벽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녀는 철창을 붙잡고 흐느끼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그놈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감춰뒀는데, 내가 그놈 때문에 최참봉도 배신했는데. 하지만 돌아온 것은 옆 한방 죄수들의 조롱과 포졸들의 비웃음뿐이었습니다. 하하하, 간부한테 버림받은 년이 여기 있네. 사랑, 그딴 게 어디 있겠소? 돈 있을 때만 사랑이지. 민 씨 부인은 차가운 옥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재산도, 사랑도, 자존심도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최참봉과 민 씨 부인은 알거지 신세가 되어 세상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선비는 형이 선고되자마자 석방되던 날 밤, 몰래 관아에서 빠져나와 혼자서 살겠다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민 씨 부인에게는 한마디 말도, 편지 한 장도 남기지 않은 채 말입니다. 민 씨 부인이 이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나중에 옥사에서였습니다. 같은 방에 갇혔던 여죄수가 바깥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저기, 민 씨 부인. 들었소. 당신네 그 김선비란 작자, 비자금 위치 다 불고 혼자 튀었다던데요. 그 순간 민 씨 부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김선비는 날 사랑한다고 했어. 평생 함께하자고 맹세했다고. 민 씨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그게 사실이오. 포졸들이 다 떠들고 다니던데요. 안 돼, 안 돼. 민 씨 부인은 철창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이 썩을 놈아, 배은망덕한 놈. 내가 나를 사랑한다며, 평생 함께하자며,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달게 받겠다며. 민 씨 부인의 절규가 차가운 옥사 돌벽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녀는 철창을 붙잡고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그놈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감춰뒀는데. 내가 그놈 때문에 최참봉도 배신하고 독까지 탔는데. 으아. 하지만 돌아온 것은 옆 한방 죄수들의 조롱과 복도를 지나가던 포졸들의 비웃음뿐이었습니다. 하하하. 간부한테 버림받은 년이 여기 있네. 꼴 좋다. 남편도 배신하고 정부한테도 버림받고. 사랑, 그딴 게 어디 있겠소. 돈 있을 때만 사랑이지. 돈 떨어지면 남이지. 민 씨 부인은 힘이 빠져 차가운 옥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재산도, 명예도, 사랑도, 자존심도, 미래도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다. 남은 것은 상처투성이 몸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최참봉과 민 씨 부인은 완전한 알거지, 신세가 되어 세상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하인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2개 들고 왔습니다. 최참봉과 민 씨 부인은 배고픔에 눈이 뒤집혀 허겁지겁 달려들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은혜가 하늘 같습니다. 두 사람은 연신절을 하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하인이 그릇을 마루 아래 땅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최참봉과 민 씨 부인이 황급히 그릇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그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이 싹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밥알이 둥둥 뜨고 국물이 뿌연 마당에서 키우던 누렁이가 먹던 바로 그 개밥이었습니다. 밥알 사이로 뼈다귀 부스러기와 무토막이 보였습니다. 이게 최참봉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칠성이가 천천히 마루에서 내려와 두 그릇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예전에 자신이 당했던 것처럼 그릇 위에 얼굴을 들이대고 목구멍 깊은 곳에서 가래를 끌어올렸습니다. 첫 번째 그릇에 침을 뱉었습니다. 두 번째 그릇에도 침을 뱉었습니다. 하얗고 끈적한 가래침이 개밥 위에 떨어져 밥알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최참봉과 민씨 부인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입을 떡 벌렸습니다. 칠성이가 팔짱을 끼고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먹기 싫으냐? 이상하네. 옛날에 너희들이 내게 그러지 않았느냐? 칠성이는 일부러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배고프면 핥아 먹어라. 내 침이랑 섞여서 간이 딱 맞을 거다. 개새끼는 개밥이나 처먹어야지. 이게 주인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었습니까? 최참봉이 벌벌 떨며 고개를 들어 칠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비단옷을 입고 위풍당당한 모습에 그 사람이 그토록 천하게 여기고 개처럼 부렸던 그 칠성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칠성이, 내가 칠성이냐? 최참봉의 목소리가 겁에 질려 떨렸습니다. 칠성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놈, 칠성이라니, 감히 하인 주제에 나를 그렇게 부르느냐? 김대감이라 불러라. 김대감. 칠성이가 버럭 호통을 치자 최참봉 부부는 혼비백산하여 바닥에 납작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마가 땅바닥에 닿을 때마다 쿵쿵 소리가 났습니다. 대감마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소인들이 눈이 멀어 대감마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딱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최참봉이 애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민씨 부인도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칠성이는 두 사람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비웃듯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삐딱하게 올라갔습니다. 살려는 드릴게. 내가 그렇게 야박한 사람은 아니니까. 단, 조건이 있다. 칠성이가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최참봉이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좋아. 그럼 잘 들어라. 칠성이가 손가락으로 바깥마당 쪽을 가리켰습니다. 너희 둘은 오늘부터 우리 집 바깥마당 계집에서 자거라. 사람 방은 너희 같은 것들이 들어갈 곳이 아니야. 계집이면 충분하지. 그리고요? 민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밥은 누렁이랑 같이 먹어. 같은 그릇에서 말이야. 누렁이가 먹다 남긴 거 먹어도 되고. 칠성이가 비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누렁이 똥 치우는 게 너희 일이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당을 깨끗이 치워라. 거름통에 버리고 오는 것도 너희 몫이야. 그게 다입니까? 최참봉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더 있었으면 좋겠냐? 칠성이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싫으면 당장 나가서 눈보라 맞으며 얼어 죽든가. 선택은 너희 맘이다. 최참봉과 민씨 부인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절망과 굴욕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밖은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한겨울이었습니다. 나가면 얼어 죽을 게 뻔했습니다. 잠시의 침묵 끝에 최참봉이 먼저 개밥 그릇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손이 아닌 얼굴을 그릇에 받고 침 섞인 개밥을 허겁지겁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밥알이 입 주변에 덕지덕지 붙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민씨 부인도 울음을 터뜨리며 개밥 그릇에 얼굴을 박았습니다. 비참함과 수치심에 눈물이 뚝뚝 떨어져 개밥과 섞였습니다. 한때는 마을에서 가장 잘 나가던 양반 부부였는데 이제는 개만도 못한 신세가 되어 개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도 명예도 체면도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리내어 흐느끼며 개밥을 먹었습니다. 칠성이는 그 모습을 보며 팔짱을 낀 채 빙그레 웃었습니다. 옛날 자신이 당했던 모욕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이 순간이 달콤했습니다. 그 후로 칠성이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억울한 사람들의 속마음을 들어주는 명판결을 내리며 존경받는 부자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가끔 밤이 되면 마당 계집에서 최참봉 부부가 서로 내 탓이다 하며 싸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칠성이는 그저 허허 웃으며 아내의 손을 꼭 잡을 뿐이었지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엔 피고름이 쏟아진다는 사실. 오늘 칠성이 이야기를 통해 뼈저리게 느끼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는 더 막장이고 더 사이다 넘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